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하나의 짧은 영상을 무한 반복해서 돌려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루마니아의 한 진흙탕 시험장이었습니다. 육중한 몸집의 K2 전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갑자기 진흙더미 속에 푹 파묻히며 멈춰서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죠. 처음 이 영상을 본 서방 전문가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아무리 잘나가는 한국 전차라도 유럽 특유의 늪지 지형에서는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식의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3초 뒤 전 유럽이 침묵에 빠지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멈춰섰던 전차가 마치 거대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몸을 낮게 웅크리더니 순식간에 차체를 다시 밀어올리며 궤도로 진흙을 압착해 밀어내고 유유히 늪지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기동력이 좋다는 수준을 넘어 전차 설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주요 군사 매체들은 즉각 기사 제목을 수정하며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인 유기압 현수 장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55톤이 넘는 강철 덩어리가 스스로 높낮이를 조절하며 접지력을 극대화하는 이 기술은 기존 서방 전차들이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하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로 불리지만 차체 전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며 지형에 맞게 춤을 추는 능력은 없습니다. 유럽 분석가들은 한국의 이 기술이 전 세계 전차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 24 훈련 당시 미국과 독일 전차들이 경사로 진입 자체를 포기했던 험난한 구간을 K2만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정상까지 오르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엔진 출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밀한 차체 제어 알고리즘과 서스펜션 반응 속도가 만들어낸 공학적 예술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자적인 고집으로 완성해왔다는 점입니다. 개발 초기만 해도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5톤급 전차의 하중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압력을 제어한다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특히 영하 20도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 오일 압력이 변하며 차체가 비틀리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무려 10만 건이 넘는 서스펜션 반응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28번의 전면적인 개조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의 능공자세 제어 전차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밀한 데이터와 실전적인 성과를 지켜본 해외 국가들의 반응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며 현지 생산 라인까지 강력하게 요구한 배경에는 바로 이 독보적인 지형 적응력이 깔려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지형 적응 시험 데이터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진흙지대 돌파 성공률 10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서방 전차들의 평균 성공률인 60%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또한 경사 사격 시 명중률 역시 80% 중반대를 유지하며 경쟁 모델들을 압도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진 K2의 기동성 지표는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60톤에 육박하는 전투 중량에도 불구하고 1500마력 파워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추력 중량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을 넘어 어떤 최악의 환경에서도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압도적인 생존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은 수준을 넘어 전차의 구조적 철학을 다시 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형 적응률, 생존 기동률, 정밀 제어율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극대화하는 한국의 방식이 현대전의 새로운 승리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북유럽의 강자인 스웨덴까지 한국산 전차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방위 산업 자립도가 매우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대신 한국의 K2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독일 전차는 이미 완성된 패키지 형태라 스웨덴 자국의 첨단 기술을 녹여낼 여지가 거의 없지만 K2는 유연한 플랫폼 구조를 갖추고 있어 스웨덴이 자랑하는 드론 대응 기술이나 센서 체계를 통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북부의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혹독한 기후 조건은 전차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입니다. 이곳에서 엔진의 냉간 시동이나 서스펜션의 반응 속도는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증명되었듯 K2는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엔진 떨림이나 포탑 회전 속도의 저하 없이 안정적인 전투 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스웨덴 국방부 내부에서 독일 전차를 밀어내고 한국 전차를 우선 검토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압도적인 납기 속도와 대량 양산 능력은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유럽 전역에 발주가 몰려 납기가 수년씩 밀려있는 경쟁국들과 달리 한국은 폴란드 현지 공장을 포함해 연간 수백 대의 전차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전체를 이전하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은 자립과 통제권을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스웨덴이 최종적으로 K2를 선택하게 된다면 유럽 전차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가성비 좋은 대안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이 철갑의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 연구진과 방산 종사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실질적인 전쟁 위협에 대비하며 지형에 가장 최적화된 무기를 고민해온 우리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삼면이 산악지형이고 진흙탕이 많은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개발된 기술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 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가장 빛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기술 추격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따라올지 고민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진흙탕에서 보여준 그 짧은 3초의 반전은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부심이 전 세계에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전차가 전 세계에 지평을 누비며 평화를 수호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기술은 멈추지 않고 진화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전차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차세대 전투 체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실패의 눈물과 끈기가 모여 오늘날의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듯 미래의 전장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승리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탄하고 라이벌들이 긴장하는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세밀함과 끈기가 녹아있는 이 현수장치 기술 하나가 국가의 위상을 바꾸고 전 세계의 군사지형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민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럽의 들판을 달리는 K2 전차의 궤적은 곧 대한민국의 국력이 뻗어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이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그 유력을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